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소상공인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걸 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을까를 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한 컨설팅 썰들을 속 시원하게 들려드릴 소상한 컨설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이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윤문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가맹거래법률원 대표 컨설턴트 홍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IM 대표 노희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한 컨설팅, 이렇게 현장에서 컨설팅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반갑습니다. 저 오늘 풀어갈 썰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시작 전에 축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 대상회 윤문도 컨설턴트님, 그리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저희 노희정 컨설턴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상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만 잘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소상공인들과 함께 좀 만들어낸 결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요즘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대중화시키는 데 많이 기여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컨설팅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비즈니스 조언을 통해서 성장하고 개선하게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그런 결과치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창업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4년에 기억에 남는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도에는 뭐니 해도 무인 창업이 대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뭔가를 구매하는 거에 굉장히 친근하고 또 굉장히 니즈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직장인들이 투잡 열풍, 그리고 이 IT나 AI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무인 창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는 이 트렌드가, 이 아이템이 올해에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마켓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적으로 임팩트 있는 아이템들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모나미의 키링 같은 것들이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이 저희들이 정서적인 위안을 주면서 다른 팝업이라든지 브랜드의 굿즈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그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고객층의 감성적인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트렌디한 아이템, 그리고 무난한 아이템.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트렌드라는 게 무시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계속적인 신경을 쓰기에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아이템이 메인이고 핵심이 되면서 좀 트렌드를 좀 가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 무난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즌 메뉴, 특별 메뉴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반응도 보이면서 무난함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땅라떼, 그 카스테라, 탕후루. 네, 탕후루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핫했다가 네. 사그라. 맞아요. 요즘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핫했지만 그런 트렌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그게 또 창업에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저는 무난함이 강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건데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전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그 시대의 문화거든요. 문화는 그 소비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트렌디한 우리 아이템으로 일단 고객의 시선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난한 아이템으로 장기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스타 상품으로 트렌디함을 끌고 간다면 목적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다양한 우리 메뉴 개발이라든지 품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렌드라는 게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 추구하는 사업하고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기나 사업의 아이템을 나는 짧게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트렌드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난 사업의 주기를 또는 사업의 아이템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무난한 아이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문제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 화제성과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핫한 게 흑백요리사, 레미제라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참 흥미롭게 봤거든요. 사업의 근본인 전문적인 요리 솜씨에 주력할지 아니면 팔로의 기회인 마케팅 홍보에 주력해야 할지 참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사업의 근본인 전문적인 요리 솜씨를 저는 택하고 싶어요. 즉 전문적인 요리 솜씨가 좋다면 선순환적인 마케팅 홍보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는 거고, 요리 솜씨가 기본에 못 미친다면 마케팅 홍보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다 막 엄청난 미식가라든가 맛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맛은 기본 이상이면 되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일정 이상의 맛만 되면 사실 이 매장의 어떤 분위기, 어떤 이 음식의 스토리, 그리고 여기에 감성, 우리 사장님의 매력 이런 거에 그 흠뻑 빠지고 단골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정말 음식 솜씨와 장사 솜씨가 적절히 어떻게 조화로운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 가게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잘 되는 곳, 또 잘 안 되는 곳, 아쉬운 곳 이런 이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쉬운 곳, 잘 되는 곳은 항상 몇 가지 공통된 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아쉬운 곳, 이 아쉬운 곳들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컨설팅을 가면 컨설턴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 해주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제3의 시선으로 우리 내부에서 보지 못하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 사항들을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솔루션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이 실행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의 어떤 진정성이 정말 믹스가 되어야지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의 동선이나 인테리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다거나 또 상품이나 메뉴들의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반드시 시급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관점의 서비스 부족, 소통과 홍보의 부족, 저도 솔직히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잘 되는 집의 그 공동적인 핵심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가지 제가 아주 쌈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저렇게 매번 뭘 배우러 다니실까? 정말 이럴 정도로 마케팅 아니면 조명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배우고 나서 좋은 얘기였어 라고 끝내시는 분이 있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실행을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실행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두 번째 요소고요. 실행을 했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3번째 요소로 저는 꾸준함을 꼽아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3가지 능력 다시 정리드리면, 배움을 꾸준하게 그리고 실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더디지만 언젠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신다라고 오늘 제가 확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면 잘 되는 집은 사장님들은 도대체 잠을 언제 주무실지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맞아요. 예. 전 사실은 프랜차이즈 쪽에 제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관련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장단점이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프랜차이즈 장점은 내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그 아이템에 대한 창업이 개인 창업보다 조금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고객들한테 약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내가 초창기부터 막 마케팅이나 홍보를 미치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인지도가 이미 있으니까 고객들을 어떤 유입하는 데 장점이 좀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단점도 좀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유연하거나 탄력적이지 않아요. 요즘 이런 게 트렌드니까 나 이런 메뉴도 만들어 봐야지 이게 혼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프랜차이즈 하실 때 고민하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실행하면서 우수한 그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컨설팅 경험에서 꼽을 수 있는 가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중리도 골목 카페 말 그대로 동네 카페입니다. 이 사장님은 공연 기획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셔갖고 이쪽에 경험이 많으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본인이 직접 공연 카페로서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카페를 창업하신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구석진 동네 카페에다 창업을 하신 거죠.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카페들과 차별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매출로 잘 나오고 했는데 이 상권 자체가 좀 죽어 있는 상권이고 또 이 접근성이나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외에 목표화를 하는 고객, 즉 20, 30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보통이 불편하고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70% 정도에 감소가 되는 그런 문제로서 이 사장님이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를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좀 더 다양화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카페로 이렇게 차별을 확대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시설도 전면 개선하고 그리고 대전에서 대표적인 커뮤니티 카페로 인식되게끔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는 걸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전에서 공연 카페이라면 아마 캣프로젝트라는 카페인데 대전에서는 공연 카페로서는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가서 교수님의 컨설팅이 효과가 있었는지 매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정말 카페네요. 제 소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소탕 전문점. 그리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은 시니어 부부세요. 근데 이 부부께서 창업을 한 지가 그때 한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연세가 있으신데 염소탕 전문점 창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도 이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는 않으셨고 염소를 키우는데 판로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염소탕 전문점 창업하신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창업을 하셨다. 첫 번째. 첫날 손익 분석하는데 매출이 400만 원이었고 적자가 마이너스 400이다라는 거 수치로 보여드릴 때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상권 분석도 해보니까 굉장히 인구수가 적고 유동인구는 말할 수 없이 적고 근데 여기가 염소탕 전문점이라고는 하지만 삼겹살도 팔고 순대도 팔고 그냥 고객이 한 번씩 내뱉는 메뉴는 다 취급하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 관리가 안 돼서 로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노부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셔서 권했던 건 업종을 좀 바꾸자. 그리고 이 지역에 치킨 매장이 유효한 그 상권대에 4개가 있었었고요. 피자 전문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랑 치킨을 같이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의 업종 전환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용자금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갖고 있는 금을 팔면 300만 원을 마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좀 벌벌 떨렸는데 못할 것 같았어, 제가. 근데 막 저한테 그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너무 커가지고 중저가 치킨 피자 브랜드를 제가 본사 직접 컨택했어요. 다 안 된다고 하시죠. 이 지역에는 그 브랜드가 없으니 약간 테스트 매장처럼 한번 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조금 과장을 보태면 제가 손이 발휘되게 빌었어요. 한 브랜드 본사 대표님한테. 그래서 어렵게 미팅을 오셨고 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업종 전환을 그 컨설팅 기간 동안 이뤄냈고 첫 달에 매출이 1,200만 원, 이익이 400만 원. 그래서 두 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표정으로 내 자식도 나서주지 못한 일에 너무 컨설턴트가 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또 엄청 큰 보람을 느꼈던 작지만 소소한 저희 사례였습니다. 마이너스 400에서 400으로 세상을 바꾸셨네요. 그렇죠? 정말 보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제 사례는 요번에 최우수상 받은 사례인데요. 삼산 마라라는 마라탕 가게예요. 이 마라탕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 위주의 매출에서 매방 고객을 늘리는 게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의 제가 컨설팅을 가면 보통은 MZ들을 끌어오는 우리가 마케팅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라탕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레시피를 제안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린 좀 더 신선하게 재료를 관리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를 했어요. 처음에는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V&D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컬러 수직 진열로 맞춰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들이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이제 제가 여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리 들어가는 대기 시간에 이분들이 좀 즐길 거리를 좀 제공해 주자 해서 큐브라든지 장난감을 배치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을 찍었고요. 우와. 제일 중요한 우리 내방 고객 솔루션이 첫 이제 웨이팅이 생기는 날 우리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겠네요.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거기다가 컨설턴트 분들의 우수한 컨설팅, 벌어서 이런 우수 사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리가 그러네요. 저는 네. 프랜차이즈였고, 그죠? 네. 그 업종 전환. 네. 우리 대표님은 VMD 전공이신데 네. 약간 막 이런 진열 싹 바꿔주시고 다들 각자 영역으로 열심히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고 또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전에 접할 기회, 배울 기회가 많지 않나요?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지식 배움 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접속하시면 수백 개, 수천 개 교육 영상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그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짬짬이 시간 내셔서 꼭 많은 배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사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서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참여하시면 여러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또는 기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곧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오늘 나온 내용처럼 꾸준함이 특별함을 만든다. 항상 저희도 여러분들을 곁에 있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다들 잘 나가는 가게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들고 좀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변화는 작은 것에부터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기로 해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가시는 그 걸음걸음 제가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응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컨설팅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이 언제나 번창하시길, 그리고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소상한 컨설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